귀로 보는 관상학. 귀 모양이 말해주는 당신의 운명.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운명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 온 중요한 부위입니다. 관상학에서는 귀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사람의 성격, 건강, 재물운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귀 관상의 기본. 귀의 위치는 귀가 높이 위치할수록 지능이 높고 낮게 위치할수록 활동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귀의 크기는 귀가 크고 두툼할수록 복이 많고 건강하며 작고 얇을수록 건강이 약하고 활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귓바퀴는 귓바퀴가 크고 둥글수록 성격이 온화하고 인덕이 많으며 귓바퀴가 작고 뾰족할수록 성격이 예민하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귓볼은 귓볼이 크고 두툼할수록 제복이 많고 인생이 풍요롭다고 합니다. 다양한 귀 모양과 의미. 귀가 크고 둥글며 귓볼이 두툼한 경우는 지혜롭고 제복이 많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귀가 작고 얇으며 귓볼이 작은 경우는 건강이 약하고 활동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인내심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가 붙어 있는 경우는 보수적이고 신중하며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귀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즐긴다고 합니다. 귓바퀴가 뾰족한 경우는 예민하고 고집이 세며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귀 관상의 한계점. 관상학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귀 모양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 관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 관상은 재미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개인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운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노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귀의 관상. 귀는 귀 안으로 들어간 음파가 고막을 진동시켜 달팽이관 안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청신경이 전기적 자극으로 바꾸어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지가 너무 많으면 음파가 고막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뼈들이 진동하지 못하고 청력이 떨어진다. 즉, 귀는 기계적 에너지의 일종인 음파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귀의 겉모양도 다르고 귀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전기적 에너지로 뇌에 똑같은 자극을 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귀의 바깥 부분은 소리를 모으는 깔때기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깔때기 역할을 하는 바깥 부분은 몸의 근막이 몇 겹으로 층을 이루고 고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맹인들이 몸으로 귀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귀의 바깥 부분은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 귀의 모양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귀가 크고 예쁘게 생겼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귀가 아주 작게 변한 사람도 있다. 귀의 형태는 몸을 싸고 있는 근막의 활주에 따라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귀는 소리만이 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뇌에 전달되며 이로 인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은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 노르아드레날린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하고 도파민이 과다해지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와서 자기 통제력을 할 수 없게 된다. 감정을 조절해주는 정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은 관상학에서 보는 생김새나 위치에 따라 분비되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몸의 근막이 겹쳐 이루어진 귀는 생김새나 위치와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성정이나 성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귀의 위치를 판단할 때 얼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보고 관찰한다. 귀의 위치는 정면에서 눈을 기준으로 눈보다 약간 높으면 비교적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출세가 빠른 편이고 금전운도 좋다. 그러나 너무 높이 솟으면 동물적이고 본능적 성향이 강하며 이성적이지 못하다. 동물들은 대부분 눈보다 귀가 높이 달려 있고 사람도 귀가 너무 높이 달려 있으면 동물과 같이 본능적이라고 본다. 귀가 눈보다 낮으면 늦게 성공하며 서민적인 성향이 강해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초반에 고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중년 이후부터는 자수성가하여 성공에 이른다. 귀의 형태는 얇은 귀도 있고 두꺼운 귀도 있는데
귀가 조금 작더라도 두꺼우면 건강하고 금전운도 좋은 반면 귀가 크더라도 얇으면 운이 약하다 할 수 있다. 귀는 얇으면 듣는 것도 얇고 두꺼우면 듣는 것도 두껍다. 귀가 얇다 보니 중심이 없어 듣는 것마다 쏠리게 되고 그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져 일의 효율성이 없게 된다. 귀를 보면 특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읽을 수 있는데 귀가 두텁고 귓불이 덕이 있게 생기면 인정이 많고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귀가 둥글둥글하면 마음도 둥글둥글하니 마음에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 귀가 길면 생각도 길게 하는 사람이니 신중한 사람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귀가 다른 곳과 어울리지 않게 클 경우는 고독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다른 사람과 조화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녀 고독해지기가 쉽다. 귀의 귓불을 수주라고도 불리는데 이 귓불이 입으로 향할 경우 늙도록 재물이 들어오는 상으로 입이 단정하여 잘 받쳐주면 더더욱 좋은 상이다. 귀는 위쪽을 천륜, 가운데 중간 부위를 일륜, 아래쪽 부위를 지륜으로 나뉘며 각 부위별로 나타나는 의미가 다르다. 이 세 개의 천, 인, 지륜이 균형이 잡히면 인생 또한 균형이 잡혀 편안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천륜은 일의 시작을 알리고 신체 부위의 하태를 가리키고 일륜은 일의 과정을 말하고 신체 구조 중 등뼈를 가리킨다. 지륜은 일의 결과를 알리고 신체 구조 중 머리 부분을 나타낸다. 천륜은 귀의 상각에 해당하며 총명함과 지혜를 관찰하는 자리이다. 천륜 부위가 둥글고 좋으면 마음의 안정감도 있고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이다. 또한 천륜이 좋으면 어린 시절 환경이 좋고 초년 운세가 평탄한 사람이다. 귀의 상부가 둥글게 발달한 사람은 감성적이고 분위기에 잘 취하고 우아한 사랑을 하며 로맨티스트가 된다. 몇 달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 영화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배우 장진영 남편 되는 분의 귀가 이에 해당하는데 천륜이 크고 둥글게 발달이 되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천륜이 둥글고 좋다 하더라도 뒤쪽으로 뒤집혀 있으면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 천륜이 삼각형으로 되어 각이 지면 성격이 포악하고 도덕심이 부족한 사람이 되며 독단적 성격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천륜을 가진 사람하고 동업을 하거나 비밀 프로젝트를 하면 대부분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귀에 있는 상각의 모양새가 찌그러지거나 흉한 모양을 가졌으면 폭력적이고 윤리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천륜의 모양이 좁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이렇듯 귀의 천륜은 총명과 지혜로움을 살피기도 하지만 주로 심성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니 초년의 좋은 환경은 곧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 것이다. 중간 부위인 일륜은 행동력과 의지력과 상관 있는 곳으로 안에 있는 내곽의 선이 뚜렷이 발달하면 행동력이 훨씬 강하다. 그러나 일륜 부위가 빈약하고 안쪽의 내곽이 뚜렷지 않으면 질병이 많고 고독해져 결국 혼자 살게 된다. 특히 귀의 안쪽에 있는 곽이 지나치게 발달하여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본인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으로 성격이 강하며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야 하는 타입이다. 귀의 아랫부분인 지륜은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곳으로 인생의 말년을 알 수 있는 곳이다. 또 정이 드러나는 부위로 인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귓불이 늘어질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수주라고도 하는 귓불을 지륜이라 하는데 이 부위가 살집이 좋고 쌀알을 얹어 놓을 정도로 앞으로 향해 있으면 최고의 상으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 수주의 살집이 좋은 사람은 애정이 풍부한 편이며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졌으며 포용력이 좋다. 수주의 살집이 있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별로 없으며 남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정이 많다 보니 말년에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수주가 너무 크고 두꺼우면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탐욕스러울 수가 있다. 또한 수주에 주름이 있으면 부부간에 금이 가고 이별수가 있다. 귀의 지륜인 수주가 약한 귀로 대표적인 것이 칼귀이다. 칼귀는 말년을 나타내는 수주가 약하다 보니 인덕이 없어 말년이 쓸쓸한 경우가 많고 수명도 짧은 편이다. 귀의 모양이 양쪽이 서로 다른 사람도 운이 좋지 않다. 마음에 갈등이 많은 사람으로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불우한 경우가 많은데
귀가 좌우 크기가 다른 것은 골반이 결합을 이룰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성장 후에도 골반 쪽에 질병을 가져올 수 있으니 짝귀를 가졌다면 반드시 골반 주위에 문제점이 없나 살펴야 한다. 여자가 짝귀일 경우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이를 가질 때부터 엄마의 골반이 비대칭이다 보니 자궁보도 같이 틀어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발생적으로 틀어진 축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니 세상 밖에 나와서도 부모 속을 썩이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골반을 잘 관리하면 아이에게 좋은 집과 환경을 제공하였으니 효도하는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귀가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골반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것이 좋다. 귀는 선천적인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곳으로 관상학에서 보는 이유도 귀가 있는 관자뼈가 골반과 같은 운동성을 하기 때문에 모체의 골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귀를 보고 자식과의 인연을 보는 것이다.